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어린 시절엔 혼자 남겨질까봐 울었고, 청년기엔 무리에서 소외될까봐 애썼으며, 중년이 되면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거리감에 조용히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외로움은 더 깊고 더 길게 삶을 파고듭니다. 젊을 땐 조용한 저녁이 편안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고요한 집안의 침묵이 가슴을 눌러옵니다. 대화가 줄고 전화가 끊기고 문 앞에 누구의 그림자도 찾아오지 않게 되면 그제야 우리는 혼자라는 말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해가 저물고, 어떤 날은 집 전화가 울릴까봐 괜히 한참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말문이 막히고, 누가 와도 반가운 말보다 먼저 낯설미 앞서게 됩니다. 그렇게 외로움은 하루하루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혼자 식사를 하며, 혼자 병원에 다녀오며, 혼자 이불을 개며,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 문득 눈물이 차오를 만큼 막막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 날이 몇 번 반복되면 마음은 스스로를 점점 더 안으로 감춥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나? 이제는 누가 날 찾지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자존감은 조용히 무너지고 입꼬리는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은 줄고 밖으로 나가는 일도 점점 귀찮아집니다. 말을 할 일이 줄어드니, 목소리도 가늘어지고 웃는 일이 줄어드니 표정도 굳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은 느낌이 가끔은 참을 수 없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자식들도 이젠 자신의 삶에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줄어들고, 배우자가 곁에 있어도 말을 섞는 시간이 줄어들면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고립된 감정이 커집니다. 그럴수록 나를 둘러싼 세상이 낯설어집니다. 내가 아는 사람은 줄고 모르는 얼굴이 늘어나는 세상에서 나는 점점 배경으로 밀려납니다. 젊었을 땐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그 고요함이 지나치게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누군가가 없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고 한 번 마음에 스며들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어도, 매일 통화를 해도, SNS로 소식을 나눠도 내 안에서 나는 혼자다라는 감각이 커질 때 그 외로움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외로움을 회피하고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직면하는 대신 누군가와 자꾸 엮이고 계속 약속을 만들고 끊임없이 TV를 틀어놓고 문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잠깐의 위로일 뿐 근본적인 해답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 대화를 멈춘 채 바깥만 기웃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자서도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속에서도 텅 빈 마음을 느낍니다. 외로움은 수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삶의 결핍이 아니라 내면의 대화가 끊긴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걸 잘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방법을 모릅니다. 누구에게 말해도 공감받기 어렵고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엔 마음속 허전함이 너무 깊습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라면 내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연습을 조금씩 시작하려 합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겉으로는 특별할 것 없어 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고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늘 하던 일상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지켜보면 그 일상의 반복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지루함을 견디는데 익숙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심심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이 삶을 다듬어주는 고요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단한 취미를 가지지 않았지만 하루를 스스로 구성합니다. 시장에 다녀오고 작은 정원을 돌보고 책 한 권을 천천히 읽으며 가끔은 공책에 글도 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봐주지 않아도 그 시간들이 스스로에게 의미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자주 말을 겁니다. 오늘 기분이 어떤지,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무엇을 바라보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는 감정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게 두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저 한때의 감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든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가끔 찾아오는 친구에게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 관계가 부담이 되지 않게 스스로 조절합니다. 연락이 없어도 섭섭해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으로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말은 하고 불필요한 감정은 조용히 묻어두며 서로의 시간을 서로의 공간에서 존중하는 법을 압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을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누가 내게 이래야 한다. 누가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한다. 그런 생각이 적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상처받는 일도 줄어듭니다.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지금을 잘 삽니다. 지나간 일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앞날을 막연히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해야 할 일 앞에서 천천히 준비하고 쉴 땐 완전히 쉬며 그 하루를 충실하게 마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가 쌓여
자신만의 리듬이 생기고 그 리듬은 삶을 안정시키는 기둥이 됩니다.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대충 끼니를 때우지 않고 차려 먹고 설거지를 하고 냉장고를 정리하며 자신의 삶을 귀하게 대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구와 먹지 않아도 그 시간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 태도는 마음을 지키는 연습이 되고 삶의 품격을 지키는 습관이 됩니다. 그는 쓸데없는 물건을 모으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쌓인 물건을 보면 조용히 정리합니다. 그런 습관은 머릿속 생각도 정리해주고 복잡한 감정도 단순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이란 정리의 연속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압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기억이든 감정이든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질문할 줄 압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그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던지는 것입니다. 그는 삶을 조용히 통과합니다. 시끄럽게 주장하지 않고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고 작은 일상 안에 자신의 중심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외부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많은 것을 갖게 됩니다. 평온, 단단함, 자유, 그리고 진짜 외로움에서의 해방. 그것은 누구와 함께여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누군가가 있어도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외로움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고독은 머물고 싶은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같은 혼자임에도 어떤 이는 외롭고 어떤 이는 고요합니다. 그 차이는 내가 이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외로움은 밖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누가 내게 말을 걸어주길, 누가 내 빈자리를 알아주길, 누군가와 연결되길 계속해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으면 더 깊은 상실감으로 이어지고 그 상실은 삶의 방향까지 흔들리게 합니다. 고독은 안으로 향해 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질 때, 사람들과 떨어졌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다. 고독은 내면의 충만함에서 비롯된 고요한 축복이다. 그 고요한 축복은 결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허기진 사람은 고독을 참지 못합니다. 무언가로 계속 채워야 안심이 되고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늘 소리를 틀어놓고 늘 누군가와 연락하고 늘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나와 만나는 시간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고독은 마음의 정리를 돕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깊어지고
감정이 가라앉고 삶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 느림은 게으름이 아니라 삶을 음미하는 여유입니다. 혼자서도 커피 한 잔이 좋고 책 한 줄이 좋고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조차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시간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을 길러줍니다. 앤서니 스토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고독은 인간 존재의 심오한 본질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삶의 본질과 마주하는 기회입니다. 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자신의 내면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외면해도, 누가 내 곁을 떠나도 내 안에는 여전히 나를 지지하는 조용한 중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은 누군가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고독은 마음을 단련시켜줍니다. 의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합니다.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가벼운 말이 아닌 진심을 건넬 수 있습니다. 고독 속에서 길러진 마음은 얇지 않습니다. 깊고 단단하며 조용한 울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주목받지 않아도 어딘가 모르게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이런 고독을 익혀야 하는 이유는 결국 인생의 가장 마지막은 항상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을 외로움으로 채울 것인가, 고요한 평온으로 마주할 것인가.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지금 익혀야 할 혼자 있는 연습입니다. 아직은 혼자 있음이 어색하고 가끔은 쓸쓸하고 때론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은 함께 있을 때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함께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으며 그 관계가 무너지더라도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독은 삶을 망가뜨리는 힘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고독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세상과 멀어지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에게 가까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만의 평온에 도달하게 됩니다. 혼자 잘 지내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필요하지만 그 고독을 실천으로 연결해줄 하루의 구조가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움직입니다. 시간이 흐트러지고 공간이 어지러워지면 아무리 단단한 다짐도 조용히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는 사람에겐 루틴이 필수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 하루에 한 끼는 꼭 따뜻한 집밥을 해먹는 것, 산책 시간과 독서 시간을 정해두는 것, 그리고 잠드는 시간까지 하루를 스스로 조율하는 힘이 삶의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그 루틴은 크고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반복되면 몸과 마음이 그 리듬에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함이 불안을 줄여주고
생각을 정리해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루틴이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편안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이불을 펴고 설거지를 하고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하는 일, 그 모든 것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훈련입니다. 생활의 기본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서의 독립입니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무언가에 의존하거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땐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외롭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절반은 그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감정이 머물 공간을 잠시 열어주는 것. 그 공간이 마음을 유연하게 하고 나를 다시 중심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나를 위로해주는 작은 의식을 만들면 좋습니다.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거나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가만히 눈을 감는 시간. 그 모든 것이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관계 정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수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과의 억지스런 연락, 언제나 상처만 주는 대화, 끊어내기 어려운 의무적 만남. 그런 관계는 몸보다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적은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한두 명의 진심 어린 친구, 가끔 연락만으로도 따뜻한 인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편안한 사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맺어온 수많은 관계 중에서 이제는 남겨도 되는 관계와 놓아도 되는 관계를 정직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마음의 편안함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사람을 정리하면 남은 시간은 훨씬 가볍고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또 하나, 혼자 잘 지내는데 도움이 되는 건 공간 정리입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그동안 쌓아둔 물건, 잊고 있던 상자, 버리지 못한 기념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물건들은 단지 공간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한 부분을 계속 붙잡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의 내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을 조용히 보내는 작업은 과거로부터의 정리이자 앞으로를 위한 준비입니다. 집안이 정리되면 생각도 정리됩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돈됩니다. 혼자 있는 사람에게 이 조용한 정리의 힘은 의외로 큰 지지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의 목록을 갖는 것. 좋아하는 꽃을 사거나 햇살 좋은 날 산책을 하거나 새로 산 그릇에 예쁘게 밥을 담거나 잠깐이라도 여행을 떠나는 일. 그 모든 것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산다는 건 고립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손으로
구성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복될수록 분명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떤 위기에도 나를 지켜줄 삶의 중심이 되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특히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지막이 더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아플까봐, 누가 곁에 없을까봐, 나를 알아줄 사람이 없을까봐. 그 불안은 조용히 마음속을 무겁게 채워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늙는 것보다 혼자 죽는 게 더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누구나 품을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오래 붙잡고 살면 지금의 삶까지 조용히 흐릿해져 갑니다. 삶이든 죽음이든 그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어떻게 죽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삶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장례 절차를 정해두는 일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삶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내가 남기고 갈 것들과 놓고 떠날 것들을 미리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정리는 의외로 단순하고 조용하며 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3가지 준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위한 준비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금전, 물건, 문서, 그리고 간단한 연락처나 마지막 바람들을 정리해두는 일입니다. 그건 남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스스로를 정리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남기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내 삶을 돌아보는 진지한 시간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준비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무서운 건 고통이고 그 다음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도 시간을 두고 마주하면 익숙해집니다. 죽음을 상상하는 연습,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연습, 죽음 이후를 따뜻하게 그려보는 연습. 그런 연습은 삶을 더 소중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오늘 하루를 더 진실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그 앞에 당당하게 서는 사람은 매일을 더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삶의 감각을 끝까지 지키는 준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감각은 흐려지고 시간이 느려지고 세상과의 연결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그럴수록 내 안의 감각을 깨우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추억을 떠올리고 오래된 편지를 읽으며 내가 살아왔던 시간을 곱씹고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위로해줄 감정의 언어를 준비하는 것. 그 감정은 죽음 앞에서조차 나를 지켜줄 가장 깊은 평온이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품은 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품은 채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보는 일입니다. 살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삶의 마지막을 준비해 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다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을
조금 더 온전하게 살아가고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아끼게 됩니다. 혼자 살아간다는 건 그 모든 준비를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선택을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기에 더 자유롭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매일의 평온을 조용히 길러갑니다. 삶은 결국 혼자 맞이하는 것이고 죽음도 혼자 떠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걸을 것인지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고요하고 평온하고 따뜻하게 그런 마지막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이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